네, 정확하게 아흐레전이었죠. 바로 요 앞에 있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했었던 폭력 시위와 관련해서 국회는 역시 오늘도 옥신각신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강신명 경찰청장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거고요. 스님들도 국회를 찾았고 농민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폭력 집회 그리고 경찰의 강경 진압과 관련된 겁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건만 이 시간에 사과할 용이 없습니까?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은 사과나 책임까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화운동을 꽤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2차례 옥구까지 치르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저께 서구하신 김영삼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민첩에서 할 때는 한 번도 우리가 불법 어떤 그 도구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쇠파이프, 밧줄, 쇠문치, 도끼까지 나왔습니다. 검증해봤습니까?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든가 민주노총 내에 있는 간부들도 경찰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사과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틀어보세요. 저 머리에다 갖다 쏘는 거 보셨죠? 그래서 머리에다 갖다 직사 조준을 해서 가격을 했는데 저 상황이 예? 지침을 위반해서 그러한 지침을 지킬 예?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판단해야 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쓰러진 후에 계속 30분 이상 살수 계속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5초 정도 살수가 되었습니다. 그 살수차는 예. 34분간 계속 다른 공격을 또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폭행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상자 생겼으면 당연히 도조치하고 살수를 한 것입니다. 구급차로 옮기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물대포로 직수 발포를 했어요. 그것도 머리에다 경찰이 갖다 대고. 구급차나 옮기고 있는 사람에게 예? 살수차를 살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화면을 보고 이것은 위반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모습인데 김태현 변호사 좀 달라진 거 맞죠? 예, 처음과 굉장히 달라졌죠.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정청래를 비롯한 안행위 위원들이 경찰청 항의 방문했을 때 그때 사실은 강신명 청장 굉장히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밝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잘못 시장에 읽혀지기는 야 이거 경찰이 모든 거 잘못한 거 아니야?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던질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신명 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는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어찌됐던 간에 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이 중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점은 미안하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경찰이 법적 책임을 질 문제인지 관해서는 철저히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원론적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자, 지금 녹색 넥타이를 맨 분 유대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데 저 유대훈 의원과 강신명 경찰청장 사이에서는 최근 간단치 않은 인연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입시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번 몇 달 전 국정감사 장면에 이런 게 있었죠.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넣으셨다가요? 예. 꺼내서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시연을 요구하는 거죠. 앉아서 하세요. 예. 안전공을 제거하시고 조준해 보세요. 아니 질의가 끝나고 와서 일단 질의를 하고. 자, 이렇게 요청하는 분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대훈 의원이잖아요. 네, 뒤에 서청원 최고위원은 화가 나서 확 나가버렸죠.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저렇게 총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런 장면이 연출됐을 때 굉장히 처음에는 시키는데 또 다 따라했어요. 저 모습과 오늘의 이 업무보고에서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다. 내가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있겠다는 모습이 표현이 된 거죠. 오늘 저 강신명 청장의 저 모습은 저는 사실 국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조금은 과해 보이는 질문을 하더라도 성의껏 그 예의를 갖춰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태도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오늘 저것은 강신명 청장이 당연히 지극히 절도 있게 대응한 겁니다. 아까 보면은 야당 의원이 34분간 백씨를 향해서 살수차를 직사했잖아요라는 말이 안 되는 아까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다른 건데 전혀 사실관계 다른 10여 초, 13, 4초간 백남기 씨가 직접 이쪽을 넘어서 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평상시가 아닌 다른 말하자면 비상한 상황에서의 직사가 10여 초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를 갖다 34초간
백실량에서 집중적으로 살수차를 한 것처럼 하는 사실관계 틀린 데 대해서 34분이요. 예, 34분. 네. 경찰청장이 만일에 대충 넘어간다면 경찰은 앞으로 어떤 법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야당 의원을 존중한 거라면, 34분이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꼭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죠. 예, 그 백시에 대해서 10여 초고, 아까 34분에 대한 설명도 그것은 평상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다른 비상하게 어떤 달려드는 이러한 말하자면 폭력적 상황에 대해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경청을 할 건 하고, 이런 대목에서 보면은, 지난번처럼 무원칙하게 권총 뽑아보라니까 장난감 권총 뽑아보는 이런 태도에서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정상을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제 YS의 서거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제 리본을 달고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은 리본이 보이네요. 네, 근조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었고요. 아침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묵념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김영삼 대통령이 이룩했던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한번 새겨보자 하면서 묵념 후에 회의를 가졌고요. 지금 보면 저 회의 장면 나올 동안에 저렇게 검은 리본을 달고 회의하는 모습도 있었고 사실 안행위 회의도 조금 늦춰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조문을 갔다 와서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을 정도고요. 여야도 오늘은 어떤 정쟁보다는 좀 YS를 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저 회의가 끝날 때쯤 돼서 농민 세 분이 저 상임위원장을 찾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청장 어쨌든 농민에 대해서 농민이 다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얼굴을 보러 왔다. 굉장히 성을 냈거든요, 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장을 하려고 했지만 옆에서 이제 국회 방어과 직원들이 이 농민들을 이제 해산시키고 이제 끌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저 농민들이 어떻게 저 회의 장소를 알고 국회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렇게 행패를 부렸을까? 알고 보니까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을 만나러 왔다. 거기에 방문 목적을 쓰고 왔다가 들어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저렇게 행패를 부렸던 것인데 물론 저렇게 행패를 부릴 거라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생각하고 들여보낸 건 아니지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검증을 한 다음에 정확한 목적을 파악한 뒤에 국회로 들여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9일 전에 있었던 도심 폭력 집회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인데요. 일단 현재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뭔가 좀 진척 상황이 있습니까? 예, 오늘 도법 스님과 면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저 장면, 오늘 찍은 사진이죠? 예, 저 사진입니다. 지금 화쟁위원회의 도법 스님과 승복을 입은 채로 지금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본인이 불교신자라고 밝혔죠. 조정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알려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집행하느냐 마냐의 문제지 이걸 화쟁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조계종의 고민도 아마 깊어질 것 같은데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의 자승은 총무원장을 돌아와서 본인이 회의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지만 회의의 결과를 보고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조계종의 어떤 입장, 좀 예전보다는 전향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계종이 중간에 이제 화해 중재 노력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니, 이런 범법행위 어떻게 중재가 가능하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계사 스님들 몇 분이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영상도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조계사가 취해복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은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그런 것을 국민들은 취해복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아니, 법을 다루는 분이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 조계사에 있는 신도나 스님들은 몰지각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간다는 겁니까? 수행범단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 바닥에 껴안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공권력이 침탈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렇게 말씀 의도 없었잖아요.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권력이 지금 조계사 법당이나 마당에 들어와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조계사 부주지 스님과 김진태 의원 사이에 옥신각신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저게 오늘 아침에 김진태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한상균 위원장 자수해라.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종교가 범법자를 두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진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네? 그게 지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데 공권력이 정당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 한국불교의 상징적인 존재, 예? 조계사에 의원님 지금 새누리당의 인권위원장으로서 공권력 투입 운운하셨잖아요. 자, 제 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성철 스님도 성철 스님 서원문에서 어떠한 일에도 관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네? 그런 아니 제 얘기 좀만 들어보세요. 뭔 이야기를 이제 들어 거의 다 지금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뭘 썩어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게요. 계획된다고 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공권력 우리나라는 이쪽 해서 안 했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는 후국불교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경찰 투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요?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하셨냐? 제가 지금 여태 설명드렸는데. 뭔 의도? 그러니까 법 앞에는 만인이 인권여당의 평등하다. 인권위원장으로서 한국불교의 성지에 공권력 투입하라고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지시할 권한도 없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언의 압력 안 했으니 말씀하시는 제가 지시할 권한도 없고. 국회의원 말 한마디로 모래 압력이지 모래 압력 아닌 게 어디가 아니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 그냥 제 얘기를 들으러 오신 겁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는 일단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야기를 설득을 하려고 적절하게 공권력 해야죠. 투입에 대해서 그게 맞게끔. 네. 그러면은 이 중대한 상황 속에서 의원님 한 분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법과 종교 중요하다면서요. 네. 자, 김진태 의원실을 방문했는데 천상식 차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자수해라 한상균 위원장. 네. 자수 안 하면 공권력 투입해서라도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스님들이 법당에 조계사에 경찰을 투입하겠다고 사과해라. 그래 쫓아간 거죠. 네. 쫓아가서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김진태 의원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 할 말 다 했다. 종교의 자유도 있고 물론 나는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스님들이 너무나 이제 설명만 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화가 나서 네. 이제 종교가 뭐냐 이러니까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서청원 최고위원 방에 스님들도 항의 방문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서 최고위원은 이 스님들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아유 저희 부인이 불자입니다. 보통은 종교랑 이렇게 뭔가 갈등이 생길 때 의원들은 표심 때문이라도 자기 몸을 낮추고 네. 굉장히 이렇게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데 김진태 의원은 좀 이례적인 대응을 하고 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화면에서는 안 나왔는데 저 스님이 너무 화가 나서 조계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도무지 안 되겠다. 새누리당 당사로 쫓아가야겠다. 그래서 네. 차 모으고 불러 모으고 네. 사람들 다 모아. 이렇게까지 나와서 네. 정말 스님들이 당사로 쫓아갈 뻔했는데 네.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저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한동안 시위를 벌였고 앞으로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매일 와서 목탁을 두드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파장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참, 종교계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법 질서와 관련하면 김진태 의원도 존중해야 될 것 같고, 참 난처한 상황인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네.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조계사에 어떤 이유가 됐든 공권력을 투입해야 된다.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라지만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좀 흥분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서로가 부딪히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같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적 질서,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질서를 지키고 그 속에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이 같이 어우러져 살기 때문인데 네. 그러한 상황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지휘하고 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조계사에 은신하면서 12월 5일 날 또다시 대규모 어떤 집회를, 광화문 집회를 지금 사실상 지휘하려고 하는 네. 이런 사람이 조계사의 어떤 불교를 하나의 근거지 삼아서 어떤 투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네. 국민들 입장에서나 네. 어떤 법질서 입장에서나 저 부분은 빨리 좀 종식돼야 된다. 네. 이런 사실 현실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저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얘기 나왔지만 현실의 법 집행의 문제를 화쟁위원회가 네. 중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빨리 한상균 위원장을 설득해서 네. 당당하게 나가서 주장을 하고 부당하게 당신이 만일에 인권을 탄압받거나 하면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YSY DJ가 사라진 그 두 분의 그림자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림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